유통공룡들의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한 겁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치열해지고 있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 경쟁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면세점이 그게 아주 노다지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에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이 그렇게 파격 세일해도 매출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화점도 결국 기댈 곳은 역시 면세점밖에 없고 호텔도요. 잘 보시면은 그 호텔 방 팔아서 나오는 매출은 정말 10%도 안 됩니다. 결국이 면세점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 공룡 호텔이든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디든 다 이제 마지막 남은 면세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통 공룡들이 사활을 걸고 면세점 사업권 따내기 경쟁에 나섰는데 어떤 기업들이 나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현재 이제 15년 만에 이제 추가로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열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는 6곳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은 대기업 2곳, 그다음에 중견기업 1곳에서 이제 3곳을 추가 입점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에요? 네, 서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기업 2곳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는데요. 다 있죠. 지금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힘을 합쳐서 이제 입찰을 할 것 같고요. 네. 신세계그룹, SK네트워크스, 한화갤러리아, 이랜드인데 실은 이제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자여서 이번에 넣어봤지 안 될 것이다 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실은 호텔 롯데도 이번에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롯데 하나가 더 생기네요. 그러니까 7곳이 이제 2곳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이 기존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신라가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니까 호텔 롯데도 그렇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우리 둘은 안 하기로 했는데 1, 2위니까. 그래서 호텔 롯데까지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매출 아까도 크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면세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국내 면세점 매출 지난해 기준으로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시내 면세점 매출이 한 32.2%를 차지했습니다. 5조 4천억 원가량 되네요. 수익 구조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호텔 롯데의 경우는 호텔에서 돈 번 게 10%예요. 네. 면세점이 85%라고 합니다. 네. 호텔 신라 역시 호텔은 10%, 면세점은 여기는 90%에 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면세점이 노다지가 된 이유 아무래도 요새 큰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을 찾으면서 여기서 많이 쇼핑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요코의 힘도 있고 국내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갈 때 꼭 반드시 들려야 되는 것이 이제 면세점이어서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요코들의 힘이 이제 상당합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 보면 쇼핑 규모가 지난해 한 14조 원 정도를 쓰고 가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이 되면 이 규모가 30조 정도가 된다고 9배로 하는데 훌쩍 뛰네요. 이 돈 어디서 쓰겠습니까? 무조건 면세점에 올 수밖에 없고요. 10명 중 한 7명 정도, 6명, 7명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으로 이제 면세점,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을 많이 들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고 아까 이제 8조라는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면세점이 1위예요? 예, 세계 매출. 우리 1위 하는 거 많지 않은데 전세점의 1위고 역시 중국 요코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방 15개 중에 1번 13번 주세요 했더니 1번부터 13번을 다 달라는 소리였다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예. 그 정도가 되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시내에 어디에 들어서느냐도 이게 또 부동산 시장하고도 관련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마감일이 다음 달 1일인데. 6월 1일. 예. 지금 입지가 어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하나씩 좀 볼까요? 이제 호텔 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두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용산 아이파크몰,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여기를 터서 면세점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도전장을 냈는데 무역센터점에다 우리는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왜? 현대자동차그룹이 그 옆에 또 한전부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엑스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 유치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신세계그룹도 굉장히 쇼킹했었는데 이제 강남점이 있고 본점이 있는데 본점에 있는 명품관을 다 트겠다. 명동을. 그래서 거기를 면세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 위치가 중요하냐면요. 관세청 평가할 때
그 환경 요소,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는 안 나왔지만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워커홀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말 상생 경쟁이- 이런 거 어필하면서 예. 입지도 굉장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죠. 네, 예. 싸움이 치열한데 얘기 들어보면서 좀 놀라운 게 현대백화점 그룹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또 신라랑 손을 잡았어요. 이게 네. 혈연 간, 기업 간 얽혀 있는 게 상당하다고요. 너무 얽혀 네. 있습니다. 이제 가령 현대산업개발이 정몽규 회장인데 그렇죠.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정세영 명예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형입니다. 오. 그러고 되는데 여기 방금 또 하나의 현대백화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화면에는 일단 이제 예. 나왔는데 정몽규 회장과 정지선 정지선 회장. 회장이죠. 야,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백화점하고 같은 계열사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아마 오촌 조카와 당숙 간의 대결이 되는 건데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제 정지선 회장의 도전장을 냈고요. 네. 정몽규 회장은 호텔 신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고 바로 직전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은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그룹도 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이죠. 사촌 오빠. 네. 사촌 오빠와의 지금 맞대결이 있어서 야, 저분들은 여기는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에 지난번에 그 루이비통 인수했죠. 입점시키면서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입지를 키웠고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세계가 면세점이 없거든요. 네. 요거 두 싸움도 아주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고 신세계라는 그룹이 백화점도 이제는 좀 쇠퇴한다고 하고 마트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마트도. 또 다른 탈출 그룹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사촌 여동생하고 대결을 펼쳐야 되겠네요.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7월 달에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관세청이 이게 너무나 치열하니까 잘 인터뷰도 안 해줍니다. 아. 하고 이제 자신들을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선정 기준은 명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능력 뭐 300점, 관리 역량 250점, 환경 150점, 상생 300점 이런 배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예. 이제 1, 2번 중에서 이 경영 능력하고 관리 역량에서는 이제 큰 뭐 격차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걸 또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고요. 결과적으로 좀 환경 요소 150점하고 사회 공헌 상생 300점 여기에서 아마 이 채점표를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그 7곳이 다 상생 뭐 하나 끼고 테마 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통신계 요금 전쟁입니다. 어제 KT와 LG U+에 이어서 SKT가 전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는 쓴 만큼 내라 이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요금 전쟁이 불이 붙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들은 이 요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나오면 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이래서 좋을 것 같다. 제가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써서 지금 나오는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비싼 요금제를 내고 계셨던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요금제가 되게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 요금제 같은 건 그런 건 뭔지 모르고 거는 거 하고 받는 거. 저도 그래요. 데이터 요금제 잘 몰라요. 그냥 거는 거와 받는 거면 되는데 그 일단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요. 그동안에 우리 스마트폰 하면은 음성 아닙니까? 전화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G, 3세대를 바뀌면서부터는 스마트폰이 인터넷하고 이걸로 영화 보고 뭐 게임하고 이런 그렇죠. 용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통신 요금 구조도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들은 어떤 기본 베이스로 그냥 서비스를 해주자 무제한으로 어느 정도 금액만 받고 나머지 요금 체계는 이 데이터를 얼마에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요금을 차별화하자 이렇게 바꾸자라는 이제 취지를 밝힌 거죠.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음성통화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KT, LG U+, SKT별로 3사별로 요금제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기본은 기존의 음성 무제한이 이제 5만 원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2만 9천 원대. 오. 그리고 2자를 보고선 다 낮췄다. 3사가.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일단 KT부터 보면은 2만 원대부터 2만 9,900원에서 무선 무제한이 펼쳐집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무선입니다. 즉 전화만 전화인데 무선 전화할 때만 무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럼 받는 사람도 무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5만 원대 유무선까지 다 무제한으로 하려면은 오. 이제 5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저렇게 그 5만 9천 원대에서 무제한이 시작이 그러면 됩니다. 이제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화 드리면 야 전화비 많이 나와 그 집 전화로 해 그러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더 싸는 게 그렇죠. 되는 예. 거야. 2만 9,900원 하면 일단 음성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번 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 LG U 플러스도 한번 볼까요? 그 H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데이터 쪽에 강화를 해서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좀 싼 가격에 데이터 용량을 많이 주는 쪽에 즉 뭐 모바일 이 시청, 이 VOD 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 무료 데이터를 더 그런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쪽을 많이 펼쳤다는 네. 거고요. SKT가 어제 나왔는데 가장 세다, 뭐 그렇게 혜택을 줬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2만 원대 후반에서 음성 무제한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앞서는 무선 무제한이었는데 여기는 유선, 무선 모두 무제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SKT는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데이터 부분의 무제한은 6만 1,000원. 앞서 두 개 통신사는 5만 9천 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SKT는 6만 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뭐 데이터를 일단 많이 쓰던 사람들보다는 그냥 전화만 하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유리합니다. 제가 이미 그 7만 원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혜택이 거의 없게 되는데 택배기사 아저씨라든가요. 아하. 또 이제 개인 콜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만 계속 하시는 분들, 또 영업사원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전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인터넷 할 시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전화 무제한 하려면 5만 원대 가입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서 말한 2만 원대 후반 음성 무제한만 가입하면은 그냥 음성은 프리가 되게 되니까 네. 이 모바일은요. 그래서 아마 미래부도 어제 이분들 많이 언급했고 이분들에게서 한 7천억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온다는 기러기 얘기. 아빠가 왜 유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어제 제가 뭐 내렸던 핵심인데 네. 무선 인터넷 전화라고 혹시 아세요? 그쵸. 젊은 친구들은 많이 저도 많이 아는데. 쓰거든요, 사실. 스카이프라는 게 있고 카카오톡에는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하시다가 보면 그동안의 문제가 국제 전화를 난 이걸로 해야지 하고 국제 전화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면 통신사들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아, 국제전화. 예, 못하게. 무선 인터넷 전화 못 쓰게. 어. 근데 어제 나온 발표에 따르면은 이 모바일로 이 무선 인터넷 전화를 통신사들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떠냐면 이게 데이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만 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을 쓰게 된다면 기러기 아빠는 이제 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6만 국제 전화를 원이면? 6만 원만 내면 오. 이 무선 인터넷 전화에서 모바일로 쓰면은 뭐 자식들 미국 간 사람들하고 다 통화가 되니까 기존에 따로 국제 전화 하면은 전화는 마음껏 할 수 있네요. 뭐 근데 20만 원, 30만 원 냈잖아요. 어제 애가 이 소식- 안 받아서 그렇지. 예. 전화만 되면.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이제 수시로 모바일로 네. 가능하다. 어제 이 소식 들으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네. 장사꾼들 말할 때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음성통화 무제한해도 이동통신사에 남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요, 이제 지금 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망 깔아야 된다는 것. 90년대 후반 처음 스마트폰 나올 때 그래서 뭐 가입비라는 것도 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음성의 망은 다 깔렸기 때문에 외국도 이제 음성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무제한 서비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SKT의 1분기 직원 평균 급여가 공시가 됐는데 네. 이게 1분기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억 가까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성 평균 급여는 1분기 석 달에 4,8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직원이 SK텔레콤 직원이 연간으로 다 받으면 2억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발표됐는데 2,300만 원 돈이었거든요. 예. 평균 급여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SK텔레콤은 성과급이 그 1, 2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4,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한 연평균으로는 1억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근데 어찌됐든 전화요금 비싼 그 요금 뭐 마트에서 캐시어 하시는 분들도 2만 원, 3만 원 전화요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화요금을 좀 더 좀 내리는 전략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